반지의 제왕급 괴물 명작 다크나이트보다도 쩐다. 그야말로 미쳐버린 초대형 마스터피스 듄 파트 2. 와, 두클립님, 지금 그나마 경쟁작이라곤 우리나라에서 완전 마이너한 오컬트 장르 영화 파묘밖에 없고 진짜 끔찍하게 재밌다고 하니까 듄 분명 이번엔 500만원 가게. 더 컬랩! 전 세계의 진상들이여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두클립의 에즈게인사 박스입니다. 듄 세계관 영상도 했고 파트 2 포인트 영상도 만들었으니 이제 가볍게 여러분들과 떠들어보는 리뷰 영상을 만들 차례지요. 우선 공식 시놉시스의 유튜브 첨가한 버전부터 빠르게 보여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제 모략으로 멸문한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 폴. 그는 어머니와 함께 간신히 목숨만 부지한 채 사막으로 도망치게 되고 그곳에서 만난 반란군들과 숨어 지내면서 황제의 모든 것을 파괴할 전투를 준비하게 됩니다. 한편 반란군들의 기세가 높아질수록 불안해진 황제와 귀족 가문. 그들은 잔혹한 암살자 페이드 로타를 보내 반란군을 몰살하려 하는데 운명의 반격이 시작된다. 전사들이여 영원하라. Consider what you're about to do, Paul Atreides. 영화 듄 파트 2입니다. 네, 정말이지 그렇습니다. 1965년부터 시작된 그야말로 깊은 전통의 소설 원작을 영화화한 2021년 드니 빌레브 감독의 영화 듄을 두 번째 작품인 이번 영화 듄 파트 2. 뭐 일단 제 의견 빼고 한 발자국 떨어져서 이 영화에 대한 반응들을 보면 정말 그야말로 호불호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쪽에서는 이 영화를 숭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과대평가되었다며 이래저래 논쟁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지. 이미 영상을 2개나 만들었으니 아시겠지만 저는 일단 듄 파트 2를 정말 너무나 재밌게 본 입장에서 호의 의견은 물론이고 불호의 의견도 너무나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전작인 듄이 없이는 제대로 관람하는 것은 물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작품이고 저는 전작인 듄을 아무런 정보 없이 보러 갔다가 이런 코멘트를 했었거든요. 해외에서 난리 났다. 역대급 명작. 40년 전통 꿀밥 명가 맛집 해서 갔는데 이미 MSG와 각종 조미료로 점철된 것인지 그 웨딩의 맛이 나하고는 맞지 않아서 남들 다 돈맛이라고 하는 사이에서 눈치 보게 되는 영화 듄이었습니다. 즉슨 저는 제일 처음 전작을 접했을 때 굳이 호불호를 꼽으라면 불호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크게 느껴졌던 불호 요인은 어쩌면 후속작인 이번 영화에도 비슷하게 계승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지나칠 정도로 방대하면서 독창적인 세계관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낯선 고유 명사들이었습니다. Use the voice. Sister of the Bene Gesserit. 물론 어느 정도 이 세계관을 습득하고 난 뒤에는 이 요소가 되려 큰 장점으로 다가오게 되지만 결국 그러기 전까지는 허물어내기 힘든 진입장벽으로서 작동하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해서 혹시 아직까지 영화를 안 보신 분들께 살짝 또 기습 어필해드리자면 스타워즈, 왕좌의 게임은 물론이요 게임 워해머 4만 시리즈나 스타크래프트 시리즈 등 정말 어지간한 SF 스페이스 오페라 작품들은 듄의 영향을 크게 받았을 정도로 듄은 현 SF 작품들의 프로토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 IP이며 이번 드니 빌네브 감독의 듄은 그 프로토타입을 크게 정제시킨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비유를 하자면 아이언맨 마크 1부터 시작해서 마크 3, 마크 7, 마크 42, 마크 50 등등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이언맨 마크 1을 베이스로다가 극한으로 발전시킨 아이언몽거 마크 85를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여튼 이런 고주 성격 세계관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다 보니까 극중 사용되는 고유 명사들이 워낙 많았고 이에 대해 물론 조금씩 설명을 하고는 있었지만 그 정보값이 다 입력이 되기도 전에 또 다른 고유 명사가 튀어나와 버려서 뉴비 입장에서는 머릿속으로 미아핑만 열심히 찍어버리는 거죠. 그러던 중에 영화 속 상황은 진작 슥 지나가 버렸고 여기서 스턴이 걸려버리니까 스토리에 온전히 집중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아마 이게 대부분의 불호 관객분들이 느끼게 되는 흐름의 시발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제가 그러했어요. Get off me! You did this to me! My father's dead. 그러나 그 고유명사들과 전반적인 흐름 등을 조금 공부하고 나서 대략적으로 인지한 뒤에 본 듀는 완전히 다른 작품이었습니다. 약간 팔짱 딱 끼고 정체불명의 단어들을 히히덕거리면서 나열하는 오타쿠 집단을 멀찍이 보면서 에이 그게 뭔데 씹덕아! 를 외치던 내가 어느새 그 씹덕 사이에 껴서 리사날 가입! 행복 숭배를 하고 있는 기분이었지요. 여태 알지 못했던 세계관들을 접하고 그것의 설정에 대한 토론을 하고 근데 그럼 모래벌레는 어떻게 내리는 거야? 결국 이 모든 건 레토의 남아선호 사상이 불러온 참극 아니냐? 라는 둥의 뉴비로서 할 수 있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마저도 너무나 깊게 음미하며 행복해할 수 있는 예시로 들자면 물론 훨씬 더 친절한 작품이었지만 그냥 MCU를 처음 알았을 때를 떠올려보세요. 그리고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진짜 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건 있습니다. 지금 막 해외에서는 반지의 제왕, 다크나이트 등등 온갖 명작들 소환해서 이번 작품 듄 파트 2에다가 갖다 대고 있는데 빠가 까를 만들고 까가 빠를 만드는 것처럼 오히려 너무 찬양을 하니까 괜히 심술이 나고 저항감 생길 수밖에 없으며 영화 자체가 너무 무거워, 너무 길고 너무 속된 말로 가오를 잡아 가오가이거를 영화화시키면 이번 영화인 거야. 툭 까놓고 말해서. 다 동의합니다. 다 동의해요. 압니다. 너무 잘 알지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도 첫 번째 영화 진짜 지루하게 봤던 사람이다. 이 밍슝밍슝하고 뿌슝빠슝도 안 나오고 배경만 한 세월 찍고 있고 이게 뭐냐? 그들만의 명작, 그들만의 레전드 알바요? 응 노잼, 응 꺼져, 응 안 봐, 응 명작충. 사실 노잼인데 노잼이라 그러면 영화 알모 소리 들을까봐 노잼이라고 말도 못한대요. 사실 저는 전작 리뷰 영상에서 돌고 돌려서 노잼이라고 말한 전적이 있고 그때 댓글로 많은 분들의 공감, 너 솔직하구나 하면서 칭찬을 받았던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쩌면 그 당시 저를 믿어주셨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호소하는 말이기도 한데 그거 아십니까? 그들만의 명작이라는 것은 한편으론 여러분들이 눈 딱 감고 그들이 되어보시면 진정 극락을 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듄이 그들만의 명작이라는 것에 완전히 동의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그냥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더 보시면 리사날 가입! 왜 자꾸 말을 자꾸 해? 특히나 또 전작의 경우에는 기승전결 중 하다가 끝나버리는 느낌을 주었다고 한다면 이번 작품의 경우 굳이 따지자면 승과 저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고 대부분의 컨텐츠에서 이 구간이 진짜 맛있는 부분이거든요. 앞서 전작이 스파이더맨으로 비유하면 피터 파커가 괴롭힘을 받다가 거미에 물려서 깨달음을 얻고 좋아 영웅이 되겠어 하면서 끝나는 영화였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웅으로서 무언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상의 야지쇼 하면서 서사가 딱 펼쳐지는 단계라는 겁니다. 이걸 놓친다면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찬양 숭배했지만서도 솔직히 단점이 없는 영화냐 라고 하면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앞에 언급한 첫 번째 진입 장벽이라는 것이 가장 클 것이고 일단 현재 2024년에 관객들이 소비하고 있는 문화 트렌드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작품인 것은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틱톡이나 인스타 릴스, 유튜브 쇼츠 같은 쇼폼들이 특히나 크게 유행하고 있는 지금 2시간 45분 심지어 비교적 느린 템포로 이어지는 스토리, 대사보다도 화면과 은유적인 표현으로 묘사되는 요소들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이런 게 또 환영받는 시대는 아니죠. Your father was a weak man.
상황이 이렇다 보니 듄 시리즈는 분명 너무나 잘 만든 영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며 저도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애정하는 작품이지만, 그래서 이 영화 듄 파트 2의 듄 시리즈를 아무 정보도 없는 일반인에게 추천하겠느냐 라고 묻는다면 이건 또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합적이야. 상대가 SF 영화를 좋아하는가? 그래서 2시간 반짜리 전작을 미리 집에서 보라고 했을 때 볼 수 있는 인물인가? 심지어 그 전작을 온전히 즐기기 위해서 부가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인물인가? 일단 나랑 영화를 같이 봐주긴 할 것인가? 미안, 시간이 없어서. 너랑은 안 본댄다. 거기에 요즘은 안 그래도 극장에 간다라는 선택지가 묘하게 저항감을 일으키는 시대이기도 하고, 이 영화는 또 무조건 아이맥스로 봐야 한다라는 입소문이 크게 나버린 작품이기도 하니 애초에 예매하는 단계에서 손을 놔버리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는 것도 불보듯 뻔하지요. 심지어 저만 하더라도 이 영화를 2번 본 상태에서 3회차를 하려고 특별관표 좀 찾아보니까 아이맥스가 아닌데도 만석인 경우가 허다했고, 심지어 규모가 좀 적은 극장의 경우에는 하루에 고작 4개 스크린 정도만 주어지는 등 참 이래저래 누군가에게 영업하기에는 우여곡절이 많은 작품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복합적일 텐데, 일단 현재 크게 흥행하고 있는 작품은 따로 있기도 하고, 영화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 배정할 수 있는 스크린에도 제약이 있었겠지요. 참 아쉬워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롯데 월드타워 슈퍼플렉스관을 추천합니다. 돌비인데다가 화면도 크고 거기 좌석에 리클라이너라 아주 맛깔이 나요.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다행히 3월 8일 개봉 2주차에 100만 관객을 달성했고, 지금도 예매율 낙폭이 비교적 적은 편이라 호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만 해도 진작 3회차를 생각하고 있었고, 듄을 관람하지 않은 분들의 비율이 큰 저희 채널만 해도 다회차를 하신 분들이 꽤나 많은 상황에 100만이라는 수치라면 생각보다 더 고인 판이라는 것이고, 이건 장기적으로 볼 때 그다지 낙관적인 상황은 아닐 것 같다 해서 이건 반쯤 개소리인데, 다회차 하신 분들은 용화맥 뭐 이런 것들도 좋지만 돌비나 뭐 이런 곳들도 그 순회 한번 돌아주셔라. 아니 뉴비가 들어와야 할 거 아니야. 나 같은 청정수가 또 와줘야 사람들 데리고 오고 그러지. 아이고 숨은 장들이 너무 많아 라고 하면 큰일 날 소리겠죠. 아이 그럼 다회차 할 때마다 새로운 친구 한 명씩 끌고 와봐봐요. 이러다 다 죽어. 새 신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May thy knife chip and shatter. Have you dreamt of her before? Not exactly. 자, 이렇게 해서 듄 파트 2 리뷰를 빙자한 듄 시리즈 수다. 듄 전작 리뷰에서 말하지 못했던 것들과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재미있는 작품이 나왔지만 이래저래 여러 상황들 때문에 성적이 생각보다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이에 대한 하소연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사실 전작도 150만 정도에서 멈췄었고 이후에 재개봉으로 끌어올려서 160만대로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뭐 파트 2는 200만, 꿈은 크게 가져야지. 300만, 조금 더 현실감 보태서 250만까지 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짜란. 자,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빠짐없이 부탁드리면서, 그럼 여태까지도 클립 양태형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구독을 해, 알람 설정도 해주세요. 어느새 다 올라가버린 엔딩 크레딧. 세상을 네모나게 워려서 담아 이것이 실코너 졸고는 시네마. 액션 멜로 코믹 에러 호러는 잠시 앞으로 지워놔. 인생의 제로 화물 컷. 누군가는 살기 위해 꿈을 꿔. 모든 큐사인이 들리면 시작하는 거지. 우리의 삶은 커다란 영화관. 감각적인 감성과 남다른 스크립트 한 면에가 완벽한 조명과 타이밍, 그대와 함께라면 언제나 매직아워. 각박한 일상 속에 각자의 감상을 녹여서 보여. 로맨스 주인공처럼 이어지는 기대감 나대지만 내 심지. 극장에 들어서서 팝콘은 세트 골라지. 달콤한 향과 함께 들어서는